1195년 봄, 고려 개경, 궁궐 안은 스산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 제대로 빛을 비추지 못하던 그날 밤, 경종의 침전에서 정막을 깨는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폐하. 내관에 다급하고 메마른 목소리가 텅 빈 궁궐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의관들이 달려왔고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려 제23대 왕 경종. 그는 침상에 엎드려 쓰러진 채 입에서 붉은 피를 연신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의관들이 황급히 맥을 짚어보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이것은 일반적인 병증이 아니옵니다. 의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침상 옆 그림자 속에 은밀하게 서 있던 한 여인에게로. 헌정왕후 황보씨. 그녀는 왕의 아내이자 고려 최고의 미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신라 황족의 후손답게 고귀한 자태와 빼어난 지성을 겸비한 그녀는 궁중의 모든 남자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왕비마마, 폐하께서.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헌정왕후는 그저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관을 더 불러라. 폐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명령은 이미 무의미했습니다. 경종의 숨은 점점 약해졌고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마침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5년,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왕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고 궁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정작 왕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왕비마마의 눈에 눈물이 없으신가? 폐하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셨다던데 이것이 과연 병일까? 그날 밤 왕비마마의 처소에서 누군가가 들어갔다 나왔다던데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의혹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치양. 왕실의 실력자이자 차가운 카리스마로 조정을 장악한 권력가. 그는 경종이 병약할 때마다 궁궐을 드나들었고 신하들과 왕비 사이를 오가며 온갖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경종이 죽기 며칠 전부터 김치양이 유독 왕비의 처소를 자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약재였습니다. 폐하의 병환을 위한 특별한 약이옵니다. 김치양의 공손한 목소리와 함께 전달된 약재들. 그것을 왕비가 직접 받아 경종에게 올렸다는 것은 궁중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약을 먹은 후 더욱 병이 깊어졌습니다. 새벽녘 경종의 시신을 정리하던 의관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독의 증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묻혔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독살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고려 왕실 전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짧고 간결하게 기록되었습니다. 1031년 경종이 병으로 승하하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아름다운 왕비와 냉혹한 권력가가 있었다는 것을. 헌정왕후는 경종의 장례를 담담히 치렀습니다. 그녀는 상복을 입고 예를 갖췄지만 여전히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녕 폐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헌정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향을 피우고 연부를 외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궁궐 어딘가에서 김치양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권력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1190년. 그의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고 몸은 늘 허약했습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렇게 약한 몸으로 과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경종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욱 왕비에게 의지했습니다. 헌정왕후 황보씨. 그녀는 신라 황족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예를 익혔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지혜롭고 품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경종이 그녀를 왕비로 맞이한 것은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집안이 가진 명망과 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경종은 헌정왕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왕비는 내게 있어 유일한 버팀목이요. 경종은 종종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사랑보다 더 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헌정왕후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경종을 짓눌렀습니다. 병약한 자신과 달리 그녀는 늘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녀가 조정에 나서면 신하들도 고개를 숙였고 그녀가 한마디 하면 궁중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경종에게 큰 도움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왕인데 왜 왕비가 더 강해 보이는 것일까? 경종은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정왕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종을 대할 때 공손했고 예에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왕비는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경종은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종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왕비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던 경종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헌정왕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편안한 톤이었습니다. 그대의 말씀이 늘 옳습니다. 경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목소리, 저 톤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안에 누가 있는 것일까? 경종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헌정왕후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치양, 왕실의 신하이자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권력가.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왕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종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마마, 폐하의 병환이 깊어지고 있사옵니다. 신이 특별한 약재를 구해왔사옵니다. 김치양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늘 세심하시군요. 헌정왕후의 대답에는 감사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종이 듣기에 그것은 마치 자신이 아닌 김치양에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경종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왕비와 김치양,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의심은 독처럼 경종의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헌정왕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양이 너무나 자주 왕비의 처소를 드나든다는 것을. 약재를 전해드리러 왔사옵니다. 폐하의 병환에 대해 여쭙고자 왔사옵니다. 중요한 국사를 상의하러 왔사옵니다.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눈에는 그것이 모두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종의 불안은 점점 깊어졌고 그것은 곧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더욱 쇠약해졌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의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폐하의 병세가 이상하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하지만 그들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헌정왕후는 그런 경종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경종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녀는 의무적으로 약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폐하,
이 약을 드시면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약은 바로 김치향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그것이 경종이 마지막으로 품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경종은 그 약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김치향은 고려 조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뛰어난 지략과 정치적 감각을 보였습니다. 25세 과거에 급제했고 30이 되기 전에 이미 왕실의 핵심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치향의 진짜 무기는 학식이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된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실천했습니다. 경종의 병약함을, 신하들의 권력욕을, 그리고 무엇보다 헌정왕후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헌정왕후와 김치향의 첫 만남은 1192년 가을이었습니다. 경종의 병세가 악화되어 긴급회의가 열렸고 김치향이 왕비에게 처음으로 직접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왕비마마, 폐하의 병환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신이 보기에는 단순한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함께 있는 듯하옵니다. 헌정왕후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이 보기에 어찌해야 하겠느냐? 폐하께서는 불안해하고 계시옵니다. 왕비마마께서 더욱 곁을 지켜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 말에 헌정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곁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순간 김치향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왕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사랑했지만 지쳐버렸다는 것을. 왕비마마께서도 외로우시겠사옵니다. 김치향의 한마디에 헌정왕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단단한 가면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치향은 자주 왕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경종의 병에 대한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왕비마마, 신라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사옵니까? 경은 역사에 관심이 많구나. 역사뿐만 아니라 마마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사옵니다. 은근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헌정왕후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한 사람의 여인으로 대해주는 남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그녀를 왕비로만 대했습니다.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치향은 달랐습니다. 마마께서는 늘 강해 보이시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신은 알고 있사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헌정왕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강해야 했습니다. 신라 황족의 후예로서, 고려 왕비로서 그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틈이 없었습니다. 경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구나. 헌정왕후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향은 자주 밤늦게 왕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명목은 언제나 국정이나 경종의 병환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마, 이 책을 보시겠사옵니까? 당나라의 시집이옵니다. 경은 어찌 내가 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느냐? 시는 마마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모두 알고 싶사옵니다.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정왕후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촛불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시를 읽고 차를 마시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마, 김치향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헌정왕후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구나. 시는 이미 넘었사옵니다. 김치향의 말에 헌정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병약한 남편 곁에서 늘 강한 척해야 했던 그녀에게 김치향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경이 가져온 약재는 정말 폐하의 병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어느 날 밤, 헌정왕후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신이 가져온 약재는 폐하의 고통을 덜어드릴 것이옵니다. 고통을 덜어준다는 말. 그것이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헌정왕후는 묻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마마와 김치향, 대감이 자주 만난다더라. 밤늦게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더라. 폐하께서 점점 쇠약해지시는데 왕비마마는 김치향과만 이야기를 나누신다더라.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향의 권력이 너무나 강했고 헌정왕후는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 경종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왕비의 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보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왕비는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인가? 경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김치향을 조사하려 했지만 신하들은 모두 김치향의 편이었습니다. 폐하, 김치향 대감은 충신이옵니다. 왕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옵니다. 경종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헌정왕후가 가져다주는 약을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폐하, 이 약을 드시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헌정왕후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전해진 약. 그것은 김치향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소? 헌정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1194년 겨울, 경종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허약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어디가 불편하시옵니까? 의관이 물었지만 경종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혀가 부어올랐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다오. 경종은 계속 물을 찾았지만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의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병증이 아니옵니다. 열병도 아니고 한병도 아니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폐하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옵니까? 하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을 찾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노련한 의관이 조용히 다른 의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독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이오? 감히 폐하께서 독에 당하셨다는 말씀이시오? 나도 믿고 싶지 않소만. 이런 증상은 오직 독초를 먹었을 때만 나타나오. 두 의관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독이라면 누가 왕에게 독을 먹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왜? 그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했습니다. 헌정왕후, 그녀는 매일 경종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직접 준비하고 그녀가 직접 왕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경종의 약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설마. 하지만 의관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비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역모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헌정왕후의 처소에서는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마, 폐하의 병세가 위중하옵니다. 김치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의관들이 매일 보고를 올리고 있으니. 헌정왕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신이 가져온 약재를 계속 올리고 계시옵니까? 그러하다. 경이 가져온 약이 폐하께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김치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옵니까? 헌정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이 궁궐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마, 경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병약한 남편 곁에서 숨 막히던 나에게 경은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헌정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구나. 김치양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책임. 경이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이냐? 헌정왕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승하하시면 어린 왕자가 즉위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마마께서는 대비가 되시어 섭정을 하시게 되옵니다. 그래서 신이 마마를 보필하겠사옵니다.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사옵니다. 김치양의 말에는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병약한 왕을 제거하고 헌정왕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것. 헌정왕후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노렸던 것이냐? 마마, 내가 경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경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느냐? 헌정왕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한 것뿐이다. 나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경은 권력을 원했다. 마마, 그것만은 아니옵니다. 아니다. 그것이 전부다. 헌정왕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구나.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었다. 그날 밤 헌정왕후는 다시 한번 경종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경종은 이미 제대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 당신은 폐하, 이 약을 드시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헌정왕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을 경종의 입에 넣었습니다. 경종은 힘겹게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독이요, 약이요? 헌정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해 주시오. 나는 알 권리가 있소. 경종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약이요, 아니면 나를 죽이는 독이요. 헌정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경종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의관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폐하, 폐하. 내관들의 다급한 외침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헌정왕후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후회도, 단지 텅 빈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헌정왕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종의 마지막 말은 왕비였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의 부름이었는지 원망의 외침이었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종의 장례가 끝나자 궁궐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린 왕자 송이 목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겨우 11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섭정을 하시옵소서. 신하들의 요청에 헌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비가 되어 어린 아들을 대신해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김치양이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신이 보필하겠사옵니다. 김치양은 공식적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조정이 움직였고 그가 명령하면 백관이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대비가 권력자였지만 실제로는 김치양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비마마와 김치양 대감이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더라. 아니, 김치양이 나라를 다스리고 대비마마는
그저 이름만 빌려주는 것 아니겠소? 그들 사이에 예사롭지 않은 관계가 있다던데.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치양은 이제 공공연하게 대비의 처소를 드나들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정논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어찌 국정논의란 말이오? 전 왕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대비마마께서 어찌 그러실 수가?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치양의 권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신하는 하나둘 제거되었고 그를 의심하는 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정왕후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욕하고 있다. 대비마마,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백성들은 진실을 모르옵니다. 김치양이 위로했지만 헌정왕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면 내가 그대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지켜야 하옵니다. 김치양의 말에 헌정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킨다고?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196년 마침내 반란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서북면 병마사 강조. 그는 오랫동안 국경을 지키던 무장이었습니다.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는 조정의 부패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비와 김치양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김치양을 제거하고 대비의 섭정을 끝내는 것. 역적이다. 강조를 토벌하라. 김치양이 외쳤지만 이미 조정의 신하들 중 상당수가 강조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김치양의 독재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경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헌정왕후는 궁궐 안에서 밖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사들의 함성이 들렸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비마마, 피신하셔야 하옵니다. 궁녀들이 다급히 외쳤지만 헌정왕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신? 어디로 피신하란 말이냐?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김치양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강조의 군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김치양은 붙잡혔고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역적 김치양. 왕을 독살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죄로 사형에 처한다.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헌정왕후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강조는 헌정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대비 황보씨, 선왕을 독살한 의혹과 간신, 김치양과 결탁한 죄로 궁에서 쫓겨난다. 헌정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궁궐을 떠났습니다. 한때 고려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산속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헌정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한 비구니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끝인가? 그녀는 날마다 연부를 외우며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참회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경종의 마지막 눈빛이, 김치양의 차가운 미소가, 그리고 자신이 올렸던 그 약이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폐하, 용서하소서. 하지만 경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정왕후는 조용히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헌정왕후 황보씨, 경종의 왕비, 경종 사후 김치양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하다 폐위됨.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도, 그녀의 외로움도, 그녀의 사랑도, 그 어느 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단지 그녀를 간악한 왕비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정말 경종을 독살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그녀는
김치향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를 이용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헌정왕후만이 알고 있던 진실은 그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권력은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종은 권력을 지키지 못해 죽었고, 헌정왕후는 권력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고, 김치향은 권력을 탐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려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인 경종 독살 의혹. 그 중심에 있던 헌정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헌정왕후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